안녕하세요. 이대 최용상 교수입니다. 네, 공민정 학생은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고요. 발표 준비를 많이 도와줘서 제가 감사의 표시로 넣었고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스크 모델을 좀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 공학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제한 요소와 개선점,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스크 모델이 사실은 좀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외국의 이제 리스크 모델들 이제 저희가 봐보면 상당히 배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이런 순서대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개요 잠깐 보실까요? 이제 국제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IFRS 국제 회계 기준 네, 그 하에 이제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에 의하면 지금 기후 관련 지배 구조, 뭐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그리고 이제 우리도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 이후로는 도입하기 시작하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한 상태고, 그 중에서도 기후 분야부터 이 공시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아까 금융감독원에서 2021년부터 권고안 만들었고 22년도도 이제 금감원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이제 준비 권고안을 마련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몇 년 후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공시 기준, 국제 그 회계 공시에 따라서 우리도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 그 ESRS 네, 에 의해서 그 상장 기업부터 2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후 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 효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지금 기후 관련된 이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의 주석을 공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공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미국의 트럼프 당선과 그리고 유럽의 이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제 그 리더들이 요거를 조금 지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몇 년 안에는 이게 공시가 의무화되니까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 물리적 리스크 이런 심포지엄이나 학회나 아니면 여러 출판 활동, 연구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제 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선진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델은 제 생각에는 미넨리의 모델 같아서 소개를 해보면요. 저도 미넨리 이 모델에 사실은 이 표면만 이제 사실은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이 그 메소돌로지를, 방법론을 차용했는지 그 깊숙이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대략 이 표면에 표출된 그 UI, UX와 여러 정보들을 보면 대략 어떤 입력 자료를 쓰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넨리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로케이션 리스크 인텔리전스라는 물리적 리스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거를 요청을 하면 금방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좀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내추럴 해자드, 와일드파이어, 지금 와일드파이어가 지금 가장 지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HD는 하이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수미터 단위로 이 와일드파이어의 리스크를 평가를 해놨는데, 캘리포니아가 이게 사실 와일드파이어 전에 이거 드라우트이거든요. 즉 가뭄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금 와일드파이어하고는 이렇게 경첩처럼 완전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컴파운드 해자드라고 해서 그 복합 재난입니다. 그래서 드라우트는 물 부족으로 이제 일어나고, 와일드파이어는 그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초목에 더 건조해지면 훨씬 더 많은 큰 넓은 지역이 확산되니까 이 드라우트를 예측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등산도 많이 가지만 뭐 도로 또 이렇게 그 와일드파이어 지역에 이제 많이 있어서 사실 트럭이나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인간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뭐 타이어가 빠져서 불꽃이 튄다든가 아니면 뭐 캠프파이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씨가 확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드라우트는 캘리포니아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담보물을 이제 리스크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포트를 누르면 이런 심플한 리포트가 예시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크 스코어가 클라이밋 해자드 스코어라는 게 이제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나산 해자드 스코어라고 이건 아마 내추럴 해자드 어세스먼트 네트워크라고 이제 유럽의 네트워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코어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스코어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리포팅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스위스리, 스위스리는 리스크 데이터 앤 서비스라는 RDS라는 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요 안에 이제 Sustainability Compass, 그다음에 Property Exposure Management, 뭐 Supply Chain, 공급망까지 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 뭐 지도, 맵의 형태나 아니면 추세, 그리고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평가나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 시나리오별로 이 리스크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리스크별로 쭉 이제 해자드별로 쭉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이 항공이나 저 위성 사진을 이렇게 GIS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건물이나 이제 가옥의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표시해주고 분석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올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런 솔루션이 우리가 사실은 계속 국제 협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고 지향해야 할 점이고 여기 KB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KB 금융 이제 그룹의 지속 가능 경영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 보고서에 이제 솔루션 내부적인 솔루션으로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이렇게 리포팅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맵도 보여주고 분석된 어떤 결과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분석 대상 자산을 이제 일단은 선정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활용합니다.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시나리오는 NGFS 시나리오, 우리 중앙은행과 이제 금융 당국이 연합체인 NGFS 국제 시나리오하고 그 다음에 RCP 시나리오, 과거의 IPCC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SSP 시나리오, IPCC 6차 보고서 이후에 쓰여진 이 소셜 패스까지 적용한 요 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다 사용하고요. 그리고 기후 리스크는 보통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가 있는데 물리적 리스크에 제가 집중한다면 그것에 대한 재무 지표, 즉 자연재해로 인한 담보 손상, 또 부동산 담보 가격 하락,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부도시 손실률까지 계산해서 신용 손실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된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아마 이거보다 더 발전된 모델이나 아니면 조금 덜한 모델들을 아마도 각 개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KB 손해보험에서 이제 보니까 여기 플랫폼 같은 걸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해 위험도를 확인을 이렇게 맵으로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건축물 대장 정보나 뭐 주변 계약 물건 조회 같은 기능까지 UX로 이렇게 간편하게 이제 서칭해가지고 영업 및 청약에 활용하고 또 언더라이팅 평가에 이제 필요한 그 태풍, 뭐 폭풍, 해일, 산불, 산사태 이런 것들의 등등에 대한 재해 위험 지도를 이제 보고 위치에 따라서 재해별로 위험 등급을 산출하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국내에 또 좋은 사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체 공유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UNEP의 그 FI가 여기서 사실 이 물리적 리스크의 모델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아까 소개한 것들 중에 이제 미넨리하고 스위스리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델도 굉장히 많습니다.
블룸버그 여기 한국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주피터, 막사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리스크 모델들이 등록되어 있고 UNEP-FI에 그리고 각각의 리스크의 어떤 특성들이 이렇게 좀 리뷰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델들이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 이 모델들 안에 어떤 피직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허리케인, 미국의 Communication and Earth and Environment라는 저널에 작년에 출판된 이제 보험 관련 논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허리케인들이 이렇게 피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을 잠깐 소개하면 맨 이제 왼쪽 그림은 세로축이 이제 큐뮬러티브 그 프리퀀시입니다. 덴시티 프리퀀시라고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적 빈도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축이 각각 다른데 뭐 애뉴얼 프리퀀시 그리고 인슈런스 보험 손해 액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누적 빈도수를 보면 이제 손해액이 1 빌리언에서 10 밀리언 사이에서 이제 여기서 가장 빈도가 확 높죠. 그러니까 요 사이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허리케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은 그 허리케인의 강도가 0부터 1부터 이제 5까지면 강도가 크면 클수록 빨간색이거든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그래서 강도가 커지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피해액들이 보험 피해액들이 이제 늘어나죠. 늘어나는 것들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약간 뭐랄까 비용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평가를 해놨고요.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허리케인이 사실 세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센 바람을 가져오는 허리케인. 그리고 비를 많이 가져오는 허리케인. 그 다음에 썰지는 폭풍 해일을 가져오는 허리케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분야에서 사실 태풍이 이제 폭풍해일 빼고는 그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우리나라는 태풍이죠. 허리케인이 이제 강풍을 동반한 태풍의 피해보다는 그 폭우를 동반한 그 피해가 좀 사실상 훨씬 많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옥들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거나 좀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강풍 피해도 굉장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미래 프로젝션 시킬 때는 사실 이 바람과 강수, 폭풍해일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이렇게 상호관계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강수 간에는 0.6 정도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폭풍해일과는 0.7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강한 허리케인이 그 미래 기후에서 시나리오에서 증가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은 또 얼마나 올지에 대한 확률적으로. 그래서 확률은 결국은 이렇게 쉐이드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안, 샌디, 뭐 휴고 다 들어보셨죠? 미국의 카트리나까지. 카트리나의 경우에는 한 70년에 한 번 반복될 만한, 그러니까 다시 리턴 피어리어드가 그 정도 되는 엄청난 큰 태풍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취약한 그 인프라나 도시의 이제 어떤 그 환경 때문에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게 아니라 피해액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렇게 리턴 피어리어드가 점점 길면 길수록 피해액이 이런 함수를 갖고 늘어난다라는 것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보면 뭐 1992년이 요쯤 되고, 그다음에 2025년이 죄송합니다. 2005년이 이쯤 되고, 2004년이 이쯤 되고 해서 태풍의 그 영향이 큰 그러니까 과거에 볼 수 없던 강한 태풍들이 점점
조금씩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과거 기록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래인데요. 사실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2도시 온난화 시나리오와 4도시 온난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 4도시 시나리오는 빨간색, 그 다음에 2도시 시나리오는 이제 오렌지색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USD 차이로 근데 이 한번 발생할 때의 피해액의 그 피해 비율, 피해 손실률은 약 한 5에서 10% 사이에서 10에서 15, 10에서 25%, 30%의 그 손해율로 이렇게 확 뛰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빨리 줄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온난화되는 시나리오 상에서의 피해의 손실은 훨씬 크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하우징 마켓하고 플러드 인슈런스 클레임에 관한 이제 최근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왼쪽은 2023년 논문이고 오른쪽은 2024년 논문입니다. 왼쪽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여기 그룹을 A, B, C로 나누는데 이제 기준은 그 홍수 관련 공시, 홍수 위험 관련 리스크 공시가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는 주나 지역은 B와 D고요. 그리고 아직 그런 관련 법이 없어도 되는 지역은 A와 C입니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인 홍수 위협이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앞으로 미래 홍수 위협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 지역이 사실은 A와 이제 B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법도 있고 그다음 위험이 되게 앞으로의 위험이 점점 커질 것 같은 그런 지역은 사실 캘리포니아 이번에 산불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건조하기도 하지만 비가 조금 내리면 또 홍수 위협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년 전에 겨울에 조금 비가 많이 왔는데 물에 많이 잠겼거든요. 이게 배수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런 곤색 이제 지역이고 그다음에 미국 동부 남부에 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결국은 이런 이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 하우징 그 프라이스의 디스카운트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홍수 리스크에 노출된 주거용 부동산이 지역에 따라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이 사실 과대평가된 그러니까 1,200억에서 2,300억 정도 과대평가된 지역이 미국의 북서부하고 미국의 북동부에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달러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대평가된 부동산들이 사실 공통점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홍수 리스크를 공개하는 법률도 없고 해안가에 위치한 카운티 중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별로 위험이 없다고 하는 이제 완전 불감증들이 이제 만연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정부 당국에서도 자꾸 이게 법률적으로 의무화를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과대평가를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국가보험 프로그램 청구는 여기 대서양 연안에 이제 위치한 주를 중심으로 좀 가장 크게 증가할 거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 기후를 프로젝션 했는데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먼 미래입니다. 옅은 이제 적색은 사실은 과거이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이제 프로젝션을 해보면 플러드 리스크는 이제 커지는데 이게 주별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연안가에서 해수면 상승 아마로 인한 거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결국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에서 청구액도 가장 크게 증가할 거라고 이미 정량화가 돼서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외국 연구를 소개한 이유는 여기 지금 국제 세미나에 외국 분들도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저가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이제 해왔던 그 프론티어 1.5D라는 모델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황이 있는지 현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IPCC 5차 보고서의 기준인 익스포저, 버너러빌리티, 해자드 요 세 가지의 컴포넌트의 곱으로 물리적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익스포저는 잘 아시다시피 자산 가치이고요. 그리고 버너러빌리티는 지역에 따라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산업별로도 좀 다른데 일정한 해자드 강도에 따라서 연도별로 피해가 발생할 확률로 즉 취약성은 똑같은 비가 와도 덜 취약한 부분이 있고 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너러빌리티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자드는 호우. 여기서는 이제 제 슬라이드는 호우인데 호우 말고도 여러 가지 국가 이제에서 관리하는 그 재난 연보에 나오는 뭐 태풍, 뭐 가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괄해서 해자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는 물리적 리스크는 해자드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강도의 강수나 이제 가뭄, 무강수 일수나 태풍 일지라도 취약성이 높으면은 리스크가 커지고 또 노출된 그 노출도가 이제 커지면 그러니까 야외 또는 강 주변 그다음에 뭐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출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리적 리스크가 늘어나는 모델로 평가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고요. 사실 데이터 기반입니다. 대부분 실제로 로스액이 우리가 집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상청 및 여러 가지 세계 기후 이제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 해자드 정보를 연결시키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스 값이 없는 금융권이나 이제 산업계들이나 이것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우 큰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버너러빌리티의 가정이 필요한데 이 버너러빌리티는 사실은 해자드와 익스포저 빼면 해자드와 로스를 연결한 비용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사실은 그 민간 기업이나 어떤 보험 상품이나 이런 거에 딱 맞추질 못하고 항상 외국이나 어디 다른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가정하는 그런 이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떤 기업의 이제 최선, 그러니까 배가 풍랑으로 정박하지 못하는 피해를 관리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국내외에 있는 부동산 또는 자산 피해, 그리고 공급망 관리를 공급망이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서 이제 연속되는 어떤 피해들을 예측해 왔고요. 이것은 이제 서울시의 이제 피해액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 기업들의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피해 기록하고 공공 피해 데이터를 활용했고 그다음 여기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 아까 그 취약성의 공무원 수, 즉 그러니까 폭우가 왔을 때 과연 그 폭우를 뭐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또 거기에 건물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천 개수율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통계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어서 사회적 요인까지를 고려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 몇 개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한국의 홍수 리스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의 방식처럼 이것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높은 리스크, 중간 리스크, 낮은 리스크 이렇게 나누고요. 때에 따라서는 5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7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하게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 리스크, 즉 바로 이제 일어나는 저희 분야에서는 극한 기상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 리스크라는데 그 대부분 급성 리스크에서는 홍수 리스크가 우리는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부족 리스크는 거의 없는데 외국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부족 리스크를 되게 크게 보는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이나 이제 미국의 그 이제 평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리스크가 크다. 근데 자료의 소스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재난연보에 보면 홍수 리스크나 이제 태풍으로 인한 이제 홍수까지 포함하면 88%의 리스크 중요도가 있고요. 같은 지역이라도 도시 그 안에 있는 도시하고요, 중심지하고 연안하고 또 리스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 간에도 리스크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는 좀 배움을 얻었고요. 하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결국 최종 관문은 그
지리적 정보를 이 기상 정보랑 통합해야 된다는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우리가 선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기후 예측할 때도 그렇고 봤을 때도 이것을 두 가지의 그 데이터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것들은 이제 LTV,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의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담보 대출률 죄송합니다. 그 LTV는 이제 그 자산 가치에 대한 이제 그 대출 비율입니다. 이 대출 비율이 맥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강남 외에는 한 70%까지 대출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강남은 이제 50%까지인데요. 여기에 사실은 아까 연구했던 그 홍수 리스크 정보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징 뭐 디스카운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전체에서.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건데 연구 차원에서. 그래서 실제 공시지표 지가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피해 추정되는 피해액들은 계산을 했고 이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난연보의 여러 가지 피해 자료와 과거의 기록들, 그다음 기상청의 그 5일간 이제 강수량하고 이제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용 함수는 이제 로지스틱 함수인데 시간이 거의 됐군요. 네. 이렇게 이제 구별로 이렇게 다 이제 비용 함수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하이 레졸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그 기상학계에서 쓰는 프리즘이라는 모델,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바꾸는 모델이 있고 또 AI를 요즘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 한 3개를 다 적용했는데 모델의 의존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온 요 식으로 클라이밋 리스크, 즉 결국은 이 홍수로 인해서 그 부동산 가치가 이제 약간씩은 이제 줄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LTV는 늘 겁니다. 그래서 느는 비율은 강남은 한 2.5% 최대,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한 1% 정도가 LTV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구별로 좀 다르지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아직 지금 저널에 지금 투고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모델 발전 방향하고 한계를 몇 번 언급드리고요. 이따가 토론 시간에 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하이 레졸루션으로 바꾸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데 실질적인 리스크는 평가는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 전체에서 이렇게 내리는 리스크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각 보험사, 각사의 민간 기업의 고유한 포트폴리오에 맞춘 세부적인 리스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의 리스크 평가가 계속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상황입니다. 한계점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시나리오는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제 틀려질 거고 이제 정책 변화, 기술 발전, 시나리오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쓰고요. 또 모델의 선택도 온실가스에 민감한 모델이 있고 좀 덜 민감한 모델들이 있어서 골고루 사용하는 그런 이제 편이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피해 자료가 사실은 희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의 그 재난연보를 쓰는데 그 재난연보 자료는 공공 자료잖아요. 예. 공공,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공 기물에 대한 얘기고 사실 민간 기업의 피해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요. 보험사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피해가 기후 자료를 연결하면은 코스트 펑션이 되는데 코스트 펑션에 이것도 사실은 신뢰도도 데이터 부족으로 조금 이슈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임팩트까지 계산을 하려면 선행 연구가 이제 없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리스크 모델은 현실은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많은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서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결국은 보험 산업계로 연결이 돼서 이제 붙으려면 죄송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가 계속 돼야 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금 코리안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